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반반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2년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알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형제가 아주 많은 집에서 막내시랍니다. 그리고 시 큰 집에서는 제사와 차례를 다 지낸다고 하네요. 아들이나 장손 이런 걸 엄청 따지신다고 합니다. 제사 안 지내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큰 집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시아버지가 막내라서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막내라고 장손이신 남편의 큰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조금 투자를 해주셨다나 봐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서울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대학 공부하던 시절에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버님께서 집안에 도움도 받고 결혼까지 했으니 거기까지만 들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아버님 위로 남자 형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집안에서 여자들끼리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일단 인생을 한 지역에서만 살아오신 아버님의 형제분들은 다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출신인 시어머니를 엄청 싫어하셨다고 해요. 거기에 그것뿐이겠나요? 시조부 시조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두 분께서 돌아가시고부터는 남편의 큰어머니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싫어하고 또 첫째 큰시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우리 아버님에 비해 집안의 지원이나 그런 걸 하나도 받지 못하셨으니 그걸 가지고 또 형제들끼리 이간질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명절이나 제사 같은 게 있으면 며느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시어머니한테만 모든 힘들고 고된 일들을 몰아주고 그렇게 못살게 구셨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막내다 보니 형님들을 등에 업고 있는 큰어머니들을 혼자 당해내지 못하셨고 그렇게 한동안 어머님이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시부모님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랬기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시댁 식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버님은 형제들과 등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머님이 100번 잘하신 일인데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부터입니다. 사실 아버님이 형제들과 완전히 척을 지고 연을 끊고 살았던 게 아니라 아버님 혼자서 몰래몰래 형제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결혼식에도 아버님께서는 당신 형제들을 초대하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어머님이 못 부르게 하셔서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명절에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서울에 있다 보니 하루씩 날을 잡아서 양가에 다녀오고 있어요. 나머지 연휴는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이 자잘한 행사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날에는 아버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충격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올 추석부터는 큰 집에 가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버님에게 큰 집이니까 저한테는 큰 집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인데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당신 미쳤냐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큰형님도 70이 넘었다고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면서 당신은 이제 명절 때 꼭 당신 형제들을 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미쳤냐고 그 집구석에 내 발로 들어갈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설득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형님들도 다 며느리들 보고 했으니 당신한테 그때처럼 일거리를 시킬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큰형수님이 진두지휘하고 며느리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거기 가서 차려놓은 음식만 맛있게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은 계속 정색을 하시면서 싫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시집살이를 겪어본 건 아니지만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제가 볼 때 어머님한테는 그 당시가 얼마나 안 좋은 기억이었는지 이해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그 집을 나온 이후로 부모님 제사도 한 번 안 드려보고 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자기 속은 어떻겠냐고 말하며 어머님 보고 참 이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두 분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덩달아서 저희도 그 자리가 불편해졌어요.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다가 방에 들어가서 드러누우셨고 아버님은 거실에서 담배만 계속해서 뻐끔뻐끔 피워대셨습니다. 평소라면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친정으로 출발을 했을 텐데 그날은 저녁 식사도 하기 전에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있기도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참 안 되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남편의 반응이 예상 외였습니다. 저보고 시댁에서 그랬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뭘 그랬으면 안 되냐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더니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그런 일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친구 부부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싸우는 건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말리냐고, 그러는 너는 뭐 했냐고, 자기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집안 분위기 험악해진 게 왜 내 탓이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한테 뭘 기대한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짜증이 나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이 왜 큰 시댁을 그렇게 싫어하게 된 건지 자기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어머님을 안심시켜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심을 시켜드리냐,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따지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 못 들으셨냐고, 며느리들이 다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큰집 가서 일은 제가 다 하면 되니까 어머님은 걱정 말고 쉬고만 계시면 된다고 했으면 좀 좋았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큰집에 가서 제사 준비하고 전 부치고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냐고 물으니 남편이 자신있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분도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당당하게 친척 형 누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고, 학연지연 혈연이라는데 혹시 아냐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저를 도와주게 될 일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제가 내조를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제가 남편의 큰집에 가서 전 부치고 제사 준비하면서 고생하는 게 그동안 형제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아버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고, 큰집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어머님을 위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께서 아버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큰집에 가시겠다고 결정을 한다고 쳐도 그 집에 제가 따라가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이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거길 가셔도 큰집에 내가 왜 따라가야 하냐고, 전 그러면 너가 친척 형제들한테 언제 도움받아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어머님을 설득해서 큰집에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빼고 말이죠. 그랬더니 너는 왜 빠지려고 하냐고, 명절날 시부모님이 큰집에 가 계시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일면식도 없는 당신 친척들 사이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일만 하다가 오고 싶지 않다. 맞벌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휴라고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거, 먼 길 가서 일만 더 하다 오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저는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면서 우리 반반 결혼했는데 명절에 시부모님을 안 보겠다고 하는 거냐입니다. 반반 결혼했으니 양가에 똑같이 해야 한다면서 저보고 명절에 시부모님 따라 큰집에 가지 않으면 앞으로 저도 친정에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말이냐고 아니면 방구냐고 조금만 생각해서 말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큰집 있다고, 그런데 나는 어릴 적 이후로 큰집에 다녀온 적도 없고 안 다녀서 별 문제도 없다고 했어요. 반반 결혼했다고 공평한 거 불공평한 거 따지지 말라고, 전 그러면 시부모님이 큰집 다녀오시고 돌아오신 날에 시댁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정부모님도 뵙고 시부모님도 뵙고 공평하게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한참 끙끙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대만 잡고 있던 남편이 너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냐고 하면서 저보고 조금도 손해볼 줄 모른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고 남편도 그렇게 원하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며느리고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야 똑같이 반반 결혼해서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오는 월급은 저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심지어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도 공평 불공평 이야기를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였다면 친정부모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다 해드렸을 거라고 하면서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운전하고 있는 남편 손목을 꺾어서 핸들을 뒤집어 버릴까도 싶었는데 그러면 저까지 위험하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당장 보이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 세워놓고 남편한테 한바탕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보고 계산적이라고 했냐고, 손해보는 일 안 한다고 했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지금 너가 하는 게 그렇지 않냐, 너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싫은 건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고 말을 꺼낸 건 앞으로 큰 집에 가게 되는 게 나한테 손해라는 걸 너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더니 또다시 앞을 쌓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월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애가 태어나서 회사를 관두게 되는 건 또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남이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너는 그걸 계산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고 내가 대신 배불러서 애는 낳아줄 테니까 키우는 건 너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커리어 안 끊기고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고 내 월급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 아버님 따라 큰 집 안 가는 것도 공평한 일 아니냐고요. 남편은 쩔쩔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글쎄 자기 친구들 와이프는 남편이 가자면 다 따라간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네 친구들 와이프들도 반반 결혼했냐고. 내 친구들은 다 남편이 집 해오고 해왔는데 큰 집은커녕 명절에 시댁에도 안 간다더라고. 그러면 우리 반반 결혼한 거 돈으로 돌려주고 대출 없이 집 한 채 해오라고 했습니다. 지원받은 거는 친정부모님께 돌려드리고 그렇게만 해주면 나도 큰 집이건 큰 집 할아버지 집이건 다 따라가 주겠다고요. 어디서 자꾸 자기는 한 것도 없으면서 공평한 거랑 권리만 찾고 있는지. 아버님 생각에 효자가 되고 싶은 건 기특하지만 어머님도 싫다고 하시고 나도 싫다고 하는데 왜 반쪽짜리 효자의 모질이 남편이 되려고 스스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사과 한마디도 없고 억울한 표정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차 돌려나가서 시부모님 댁으로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아버님도 계신 앞에서 한번 단판을 지어보자고요. 남편은 이만큼이나 왔는데 뭐하러 다시 가냐고 그제서야 대답을 했지만 제가 남편 하는 말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시댁으로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만 하더군요. 솔직히 차 안에서 남편을 더 꼼짝도 못하게 해줄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차를 달려 다시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모님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저희가 출발한 순간부터 계속 싸우고 계셨나 봐요. 문 앞에 서 있는데도 바깥까지 두 분이 투닥거리시는 소리가 다 들려오더라고요. 저희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니 두 분은 니들이 왜 다시 또 왔냐는 듯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앞에 남편을 끌어다 앉히고 남편한테 아까 나한테 한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역시 자기가 했던 소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불공평한 이야기인 걸 알고 있는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을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남편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전부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 사건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인 아버님도 제 말에 아들 편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못하시고 아무 말도 없고 어머님은 아주 자식이나 아비나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고 이 집구석 남자들은 생각하는 게 왜 저 모양 저 꼴이냐며 아주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진다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시집 잘못 왔다고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더라면 제 결혼도 반대했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이제라도 바로잡자고 말하고는 제 손을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시니 아무 말도 못하는 아버님께서 그제서야 어딜 가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은 마누라 팔아서 지 가족들한테 잘하려는 이 집구석 남자들한테 지쳐서 떠나간다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네 와이프도 무슨 잘못이냐고 이런 집구석인지 몰라보고 와서 평생 고생할 생각하니 불쌍해져서 어머님이 이혼하러 가시는 김에 저도 이혼시키고 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 큰형님 살아봐요. 얼마나 살긴 요새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30년은 더 사시는 거 아니냐고 우리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60살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막내 며느리라고 나처럼 식모대우 당하면서 자비라는 거 대물림 시킬 바에야. 그러기 전에 여자들이 떨어져 먼저 나가겠다고 그 잘난 가족들 보고 싶고 도움받고 싶으면 당신 남자들이 그 집 가서 엉덩이 춤을 추던 전을 부쳐먹던 한번 신나게 우리들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로 집 밖에 나왔는데 정말 나오자마자 아버님도 남편도 따라 나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너무 어머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도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하면서 이웃만큼은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 뒤로는 남편도 큰집 이야기는 속 들어가고 한 번도 꺼낸 적 없어요. 오히려 전보다도 더 저한테 조심스럽고 말이죠. 공동의 목적이 있어서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어머님 덕분에 남편이 이젠 더 이상 저한테 찍소리도 하지 못하네요. 어머님한테만큼은 잘 해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어머님께서도 명절이라고 시댁 찾아오고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데 보고 싶으면 당신들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겠다며 명절 때 의무적으로 올 필요도 없다고 하시네요. 남편이 따지고 보면 저한테 대리효도를 바랬던 건 사실이지만 남편의 부탁 때문이 아니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며느리라고 남은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 할 자식된 도리 다 하면서 우리 가족 한번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으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